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일시황 일정인데요. 월요일, 금요일에 제가 일일시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늘 제가 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일정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환불 이력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이걸 막아놨다가 허용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입니다. 통합방송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요금에 있어서 부담이 확 줄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일 그리고 1개월 서비스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연장 결제를 하실 때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개월 하고 나서 또 연장 결제하면 50% 할인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1개월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죠. 잘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결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통과시키려고 최근에 좀 핏대를 좀 세웠죠. 그런데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과가 될 거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반대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잠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좀 밝혀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게 길어지다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순서대로 그렇게 이렇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원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바로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효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시에는 호재성 이슈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뭐 이번 주가 고비가 되고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중국도 계속해서 그동안 끝났다. 이제 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잡힐 것이다 그랬는데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환자들이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카운터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 누락된 숫자가 굉장히 많죠. 역시 뭐 중국다운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발표하는 뭔가 수치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런 것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장중에 상승했었는데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과매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막판에 확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는데요. 코스닥도 막판에 좀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밀리지 않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제약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역시 미국 시장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미국 선물 그것 때문에 그냥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파생 쪽에 움직임에 또 따라서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보면은 특이사항이 나왔습니다만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이 약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힘을 못 썼어요. 삼성전자가 상승했으면 오늘 지수는 무조건 플러스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조금 과하게 상승했어요. 좀 천천히 상승해야 되는데 과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강했던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 마감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뭐 또 장 막판으로 쭉 끌어올리다가 하락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는 이건 좀 과매수라고 봐요. 그래서 역시 좀 없애야 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막판에 후유증이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강했죠.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닥 보시면은 상승했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닥 보면은 제약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자, 보시면 10% 넘게 상승했었어요. 11% 넘게. 예, 그러면은 제약업종이 이렇게 가면은 지수가 갈 수밖에 없죠. 코스닥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었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보면은 코스피 수급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장중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좀 지수가 버텼었는데 막판에는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좀 수급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죠. 결국은 초반에는 이 미국 선물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려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장 중반 초반 이후부터는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반등할 게 아니었는데 한국 시장이 최근에 며칠 동안 탄력이 좋다 보니까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상승, 자연스러운 조정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과도한 상승 또 뭐 생각지도 못한 조정 이런 게 나온 거죠. 오늘은 후유증이 조금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필라홀딩스와 신라젠입니다. 필라홀딩스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적정 주가를 제가 표시를 못했네요. 자, 이게 지워졌습니다. 예, 원래 써놨는데 제가 지금 이 글자를 또 뭔가 잘못 건드려서 없애야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필라홀딩스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뭐 그 정도로 보이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흐름이 괜찮아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로 가면 위에서 매도, 꺾이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접근,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했죠. 그럼 위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필라홀딩스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엄청나게 하락했죠. 자, 이 종목 가격 매트가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자, 이 종목 어제 추천을 했어요. 제가 어제 추천을 했는데 가격을 아래에다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잡혔겠죠. 뭐 붕 떠가지고 급등해서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은 이날 3월 24일 화요일에 이건 뭐 문자로 제가 이제 장중에 날렸는데 내일 필라홀딩스 추천 예정. 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그래서 내일 접근이 정석 뭐 그런 식으로 문자를 날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조정을 안 받아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고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 가격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2018년 지금 8월이죠. 8월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손해예요. 그래서 뭐 물량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반등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해도 매도 안 합니다. 지금 수익 난 사람들이야 매도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위에 물량이 그렇게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승하면은 위에서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빨리 조정받으면 정리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라젠은 이 종목은 저도 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계속 관찰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조정을 좀 가격 조정을 받아주면은 접근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은 이 종목을 자, 이 3월 24일, 3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 자, 이게 뭐 그렇게 재무 구조가 좋은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대놓고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막제로 급락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충분히 이 종목은 그동안 자, 일종의 해먹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하면 한 번씩 반등이 나와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꺾이는 흐름 나왔을 때는 정리 그리고 RS 접근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정 시에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입니다. 지금 뭐 개별주 두 종목 홀딩 마감했는데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꺾이면은 뭐 본전 매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목표 수익대로 좀 끌고 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낙폭도 있고요. 한 종목은 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정말 뭐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일단 홀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주 매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를 한 종목을 정리를 했었죠. 네. 자, 이 종목입니다. EDGC. 자, 이 종목을 어제 20% 먹고 던졌어요. 8,000원 좀 넘는 가격에 던졌는데, 자, 이 종목이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자, 이게 어제 차트죠. 8,000원 넘는 가격에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의 원래 목표 가격이 25%였습니다. 그래서 8,3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정리 가격이에요. 그런데 8,300이 좀 넘는 가격이 정리 가격인데 이 종목을 초반에 흐름을 보고 여기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초반에 좋았어요. 그래서 안 조정을 받고 움직이니까 이 종목은 홀딩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딩 전략을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종목의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홀딩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흔들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빠지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0% 아니면은 플러스 20% 자,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는데 20%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리길래 상승하더라도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까지 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홀딩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20% 매도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아쉽죠. 사실 어제 뭐 거의 27% 이상 나왔죠. 상한가 가면서 결국은 좀 아쉬운 결과로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상한가 닫으니까 내일도 가겠구나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 보면 좀 아쉬워요. 갑자기 그 출렁이는 건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물론 계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그냥 홀딩 시켜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등락했던 시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시켰는데 결국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지금 자, 이 종목은 6,700원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 단기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거의 100% 가까이 나왔는데 상당히 조금 허무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개별주 매매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단기 우량주 접근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충분히 기회는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과매수에 의해서 부작용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그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하루에 낙폭이 조금 과하게 되면은 그땐 종목들이 힘들죠. 자, 그런 날 과연 여기가 저점인가 아니면 더 밀릴 것인가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무튼 잘 어떤 확인 대응이라도 잘 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개별주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홀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단기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을 찍었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반등하는 흐름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오늘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정의 크기는 일단 시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끝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단기에 이제 지수가 조정받으면 다시 우량주 접근 가능하고요. 테마주 단타는 뭐 장중이나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마주들은 움직이니까 지속해서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조정 시에 상방 단기. 자, 일단 지수가 조정받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또 밀려주면은 상방적으로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제가 추천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심하게 밀려가지고 그냥 한 2% 정도 손실 보고 손절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뭐 무식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한번 또 인버스를 추천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상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과매수하고 가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정의 크기다 그러면은 뭐 적정하게 이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약간 과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봐가지고 또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3월 26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